자, 어느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도래. 아니 90도래. 90%래. 90%래요. 직감이야. 90%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되게 친절해. 알려줘. 야, 정확도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참말을 말했을 때 참이라고 판정을 내려주고, 거짓말을 말했을 때 삐삐 거짓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었을 때를 우리가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정확도가 0.9, 90%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입니다. 거짓말을 할 확률이 0.2야. 그럼 얘는 10번 중에 몇 번 거짓말 하는 거야? 2번. 근데 너네는 10번 중에 몇 번 거짓말 해? 10번? 거짓말 말해? 지금 말하는 그 말조차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네. 그치? 자, 얘는 10번 중에 2번 거짓말을 말을 하는 애래. 알겠지?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얘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거짓말 탐지기를 돌리니까 삐삐 거짓입니다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뻥쳐가지고 뻥친 거라고 얘기해준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알겠지? 거짓말을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 뭐뭐라고 판정했을 때 라는 표현 나오니까, 사실 저거 조건부 확률 아니어도 뭐뭐 했을 때 뭐 한 개를 뽑았을 때 이렇게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앞조건이 있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진짜로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이거를 수식으로 잘 구성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공식에 의해서 문제는 잘 풀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아마 이것도 해설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정확하게 판정하는 사건을 뭐 A라고 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사건을 뭐 B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A와 B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칭,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이야. 특히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그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 조건부 확률 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이해 가지?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뭐 해야 돼? 거짓말을 한 확률을 찾는 거야. 선생님이 이게 지금 첫 번째, 지금 너희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거든. 선생님이 3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 때는 구구절절 썼어. 탐지기가 거짓, 사람이 거짓말 이렇게 썼었어. 길었겠지. 그래서 두 번째 때는 뭐라 했냐면 거탐이 거, 그 다음에 찐거 이렇게 썼어. 찐으로 거짓말한 거 뭐 이렇게. 알겠지? 나만 알아보게 사실 쓰면 돼. 내가 헷갈리지 않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로 쓰면 괜찮은 것 같아. 탐지기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풀면 돼요. 요것만 써주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 의해서 식을 쓰는 건 아주 잘할 겁니다. 저 밑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분모에. 네, 탐지기가 삐빅 거짓입니다 라고 한 요 확률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위에는 누가 들어와야 돼? 사람이 거짓말. 일단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탐지기도 삐빅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한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쓰는데 별 문제 없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저거에 의해서 이제 값을 찾을 건데, 항상 이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분모에 있습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분모가. 자, 봐봐. 탐지기가 거짓말을 하는, 자, 분자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써버릴게. 이렇게 썼어. 어차피 분자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분모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봐봐. 탐지기가 삐빅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삐빅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생각해봐. 탐지기가 진짜 얘 정말 거짓말했구나 그러고 탐지기가 삐빅 거짓말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뭐도 있어?
맞는 말을 했는데 작동 오류로 그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 부정확한 부분에 들어가서 삐빅 거짓입니다 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삐빅 거짓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요 표현을 여기다 써줘야 돼. 어떻게? 탐지기는 그냥 거짓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 거짓입니다를 얘기했는지를 여기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거요?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탐지기도 아하 거짓입니다 요렇게 판단한 경우가 하나 있는 거고, 어떤 것도 있는 거야? 사람이 진실을 말했는데 탐지기는 삐빅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두루와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경우가 합쳐져서 탐지기가 삐빅 거짓입니다 라고 말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 문제 다 풀렸다. 자 볼게요. 우리 분모 계산을 하러 갑시다. 봐봐. 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동시에 탐지기도 거짓입니다 라고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 사람이 거짓말할 확률을 위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지. 뭐야? 어디 있어? 아까 거짓말을 할 확률이 얼마나 그랬어? 0.2, 10번 중에 2번. 사람이 거짓말 0.2. 그리고 탐지기가 삐빅 거짓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잘 봐. 얘는 사람이 거짓입니다 얘기하고 탐지기가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정확도라는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얘 그냥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저거 0.1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봐봐. 사람이 거짓말을 했지. 근데 탐지기가 삐빅 거짓입니다 했지. 그럼 얘는 작동을 잘한 거야 오류가 난 거야? 잘한 거지, 그치? 그러면 얘 지금 정확하게 잘 굴러간 거지, 기계가. 그러면 정확한 확률을 갖고 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와야 돼? 얘가 와야 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쓸 때도 조심해야 돼. 탐지기 거짓 이렇게 써버리면 사실은 내가 정신줄 안 잡고 있으면 아 이거 거짓? 아 틀린 거 0.1 이렇게 쓴다고. 그게 아니라 뭐야?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이라고 판정한 건 작동을 잘한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작동을 잘할 확률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진실을 말해야 돼, 진실을. 근데 위에 보니까 사람이 거짓말할 확률이 얼마야? 0.2. 그러면 진실을 말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그거에 여사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진실을 말할, 거짓을 말할 확률을 A라고 하면 사람이 진실을 말할 확률은 A의 여사건이 돼버리는 거야. 1 빼기 A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0점. 진실 8.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탐지기의 역할을 할 건데 탐지기가 마찬가지로 거짓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봐봐. 탐지기가 아까랑 똑같네. 0.9 갖다 쓰면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을 보자고. 어때? 사람이 진실을 말했지, 그치? 근데 얘가 삐빅 거짓입니다 한 거야. 지금 그 상황이라고. 그럼 작동을 잘한 거야 부정확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거야 부정확하게 한 거야? 부정확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정확할 확률이 0.9니까 부정확할 확률, 오류가 날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0.1.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분자는 또 쉽죠. 왜?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위에 있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 아까 잘 구해놨으니까 0.2 곱하기 0.9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만 계산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계산할 때 이 소수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되냐면 소수 자릿수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얼마냐면 0.29, 18, 0.18. 그 다음에 여기도 0.18 더하기, 자 여기 계산 얼마예요? 0.08. 그래서 더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18이고 여기는 2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로 나누니까 13분의 9 여기까지 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푼 문제가 곱셈 정리를 사용하면서 문제 푸는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하는 유형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을 잘한다, 잘하지 못한다 라는 그 의미부터 깨달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사람이
하는 확률을 알려주면 거짓말을 안 할 확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 문제가 지금 거짓말을 다루고 있지만 그걸로 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진단 키트, 코로나 키트. 어때? 코로나 키트의 정확성은 얼마다? 그럼 저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걸렸을 때 걸렸다고 말해주고 안 걸렸을 때 안 걸렸다고 말해주는 그게 정확성이 되는 거, 그치? 그리고 그때 뭐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얼마면 진단 키트가 양성이 나왔을 때 진짜 사람이 걸렸을 확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문제 지금 우리 푼 거랑 그냥 단어만 바꿔 넣으면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거야? 진단 키트, 어떤 병에 걸리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자주 나오고요. 베이지 정리라고 해서 같이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진짜 많이 쓰이냐라고 하면 컴퓨터 인공지능에서 엄청 많이 쓰이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쪽에서 엄청 쓰여요.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안 했어요? 알고리즘을. 알고리즘 얘기했지. 어떤 거야? A라는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 B 영상을 추천해주면 잘 보냐 아니면 안 보냐 이런 것들이 이미 데이터로 학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한테는 B 영상을 추천해야겠다라는 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값이 높으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인공지능 학습에도 이거 그대로 쓰이는 거죠.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면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얘가 계속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계속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고 학습하고 있고 배워나가는 그런 것들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확률, 그리고 특히 요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여요. 많은 분야에서. 그래서 아까 뭐 컴퓨터 분야도 말했지만 또 어디도 있어요? 마케팅 분야 같은 데서도 쓰겠죠. 그쵸? 이 제품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일 때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소비자의 그 욕구 충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지 따질 때 이런 확률값들이나 이런 계산값들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할 거냐면 그거 할 거잖아. 우리 주제 탐구도 해가지고 우리 세특도 쓰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22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걸 주제로 잡은 다음에 22쪽이야? 22쪽에 있는 그런 걸 22쪽이 아닌데요? 여러분? 죄송 62쪽이야. 22쪽도 괜찮았어. 그런 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간 거를 조금 더 보고서 써가지고 그런 걸 발표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조금 있다가 뭘 배우게 될 거냐면 통계랑도 이렇게 더 배우게 될 거지, 그치? 그러면 통계 같은 걸 배우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특을 쓸 때 이걸 왜 했어요? 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은 그거야. 그냥 내 진로에 맞는 게 이거라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뭐 좋은 주제라고 검색하면 나오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그렇게 세특에다가 적을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서 적어야 돼.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찾아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해서 주제 탐구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때 그 브릿지 도구로 쓰기 아니면은 그 주제 탐구 자체를 여기에 맞춰서 하기 되게 좋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는 환경 통계 포털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 알기 쉬운 환경 통계 그래가지고 되게 주제별로 잘 만들어진 어떤 통계 데이터가 이미 존재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기상자료 개방 포털도 있어요. 이건 날씨.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가 굉장히 핫한 해였어요? 이야말로 핫한 해였지, 그지? 뭐였어? 폭염, 열대야 이런 거 난리였죠? 여기도 보시면요, 기후 통계 분석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런 열대야 일수, 폭염 일수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들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지역에서의 비 오는 거, 그다음 바람 부는 거, 그 다음에 뭐
온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장마 기간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해요? 어떤 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런 거 가지고 표도 만들어보고 그래프도 만들어보고 그 자체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통계 지리정보 서비스. 얘는 지역별로 나와 있는 통계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리나 아니면 사회문학 쪽에서도 요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제탐구로 진행하시면 굉장히 괜찮은 소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의별 게 다 있어. 뭐 우리 지역의 뭐 범죄율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원이 몇 개 있는지, 병원은 몇 개 있는지, 의사는 몇 명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정말 그냥 다양하게 지역별로 다 나와 있는 게 이 지리정보 서비스, 여기 통계 지리정보 서비스 이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내려보면 국가통계포탈. 그래서 이건 이제 크게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쉽게 보는 통계, 그래가지고 뭐 이슈별 접근 이런 거 누르면 정말로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여기에 있는 거죠. 사교육비만 눌러봐도요, 아버지에 따라, 엄마에 따라, 부모에 따라, 뭐 여기 가구의 형편, 소득에 따라, 시도별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적당한 거 긁어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즐겨찾기 해놓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요. 요즘은 국가 뭐라 해야 돼? 정부 기관마다 이 통계 포털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아까 보면 환경부도 갖고 있고 기상청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지, 그지? 그래서 각각의 부서마다 거의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다못해 우리 지역 군산 시청만 들어가도 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통계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저기에서 뭔가를 끌어다가 써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죠. 왜? 세특을 쓸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 세특은 그냥 첨예 파이트를 꽉 채워가지고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게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입니까? 그냥 나 글자만 채우면 돼요? 아무 말이나 해서? 그게 아니죠. 목표를 갖고 있죠.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없어요? 니네 세특이랑 이런 거 왜 써? 생기고 안 써? 그래서 안 썼어? 이 나를 그렇지.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다 제공해주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생기부나 특기사항을 읽었을 때 누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 학생, 그 제출한 그 학생에 대해서 알면 제일 좋은 거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맨날 어디다가 검색해서 그냥 보고서 작성하고 그거 발표한 내용을 쭉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입학사정관 선생님들 중에, 대학교에 있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 중에 찐 문과 출신들이 있어요. 막 문헌정보학과 나오시거나 아니면 국어국문학과 나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5분 이상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읊을 수 있어요. 되게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게. 그분들이 어쩌다 유전자 가위를 그렇게 잘 알게 됐을까?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따로 공부한 게 아니죠. 뭐였어요? 생기부만 읽었는데 애들이 유전자 가위를 그렇게 많이 써요. 크리스토퍼 유전자가 2세대, 3세대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근데 2학년이니까 그래도 좀 알아듣지? 그지? 그러면서 또 뭐에 있어? 뭐 텔로미어를 잘라가 노화가 어쩌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뭔지 알죠? 쓰는 사람들은 알 거고 아마 생명과학 배운 친구들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라도 있을 거야. 그 얘기를 잔뜩 써놓으니까 하루에도 1년에 진짜 수십 개도 아니고 수백 개도 아니고 수천 개 보실 거야.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정말 그냥 딱 유전자 가위 제가 지금 시작해볼게요. 그러고서 쭉 읊어. 역사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발전 과정이 있고 지금 이게 특징이 뭐가 있고 지금 여기까지 발전돼가지고 지금 이런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아쉬운 점은 어떤 식으로 연구 막 이거를 그냥 그 메커니즘까지 해서 쭉 읽어. 이게 읊어. 그냥 외운 상태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확하게 너네 말고 형들 덕분인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특을 쭉 읽었는데 뭐가 보여야 되는 거야? 원래는 학생이 보여야 되는 거지. 얘가 이거 왜 했고 뭐 했고 뭐 어떻게 했는지, 이거 귀여운 친구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쭉 읽으면 이야 유전자가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것만 알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학생을 뽑아야 돼? 유전자 가위를 뽑아야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 나중에 꼭 수학 세특 말고도요, 다른 세특이나 특기사항 같은 거 적을 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진짜
엄청 중요하고 비싼 내용이야 얘들아. 잘 들으세요. 항상 생기고 읽을 때는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이걸 읽으면 나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지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지. 나를 붙이려면 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너네가 뭘 하지 않고 맨날 검색만 하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자꾸 그 검색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그냥 쭉 쓰는 거야. 거기다 종류는 이거고 저거. 아니 근데 그걸 선택해서 뭐하러 써? 그치? 유전자가 탐구했다만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는 거야. 대신 그렇게만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어떤 방식으로 탐구했는지, 아니면 어떤 책을 좀 찾아봤는지, 아니면 탐구를 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해서 제시했는지. 그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왜 탐구했는지.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는 게 엄청 중요하겠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모아놨다. 우리 주제 탐구와 관련된 얘기는요 1차 공사 끝나고 아마 우리 통계 파트도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갈 거야. 왜냐면 통계는 심지어 더 가르칠 게 없어. 그래서 끝나면 그 뒤로 그냥 바로 발표 시작해서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고, 일단 지금은 다시 내려서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사건에 뭘 할 거예요? 독립과 정속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독립하고 정속은요 서로 여사건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 뭐냐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요,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어떤 두 사건에 대해서 독립 아니면 종속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용어 어떤 거냐면 독립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독립이 무엇인가. 자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얘들아, 독립이 뭔 뜻이야? 뜻이 뭐야? 독립 혼자 사는 거. 독립 그럼 어떤 거야? 혼자 사는 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저기 사건이 혼자 살면 독립이야? 나 혼자 산다 그러면 독립 아니잖아. 그렇지? 독립 뭐야? 종류가 다른 거? 그것도 조금은 아쉬운 표현인 것 같지, 그치?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독립이 약간 우리 그런 느낌이야. 혼자 산다 그러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들어.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선생님이 독립을 생각하면서 이런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렸다고 생각해봐. 이게 독립이지. 아주 독립적이잖아. 따로 살잖아, 둘 다. 그지? 이게 독립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 그럼 얘들아, 얘네 둘은 지금 보면 겹치는 게 없죠? 그죠? 우리 이건 이미 사실 배웠어. 이거 뭐지? A하고 B 사건은 어떤 관계야? 배반 사건에서 질 관계야. 교집합이 없는 거, 곱사건이 없는 거, 그거는 사실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고 독립하고 같은 뜻일까? 그러면 얘를 독립이라고 불렀겠지.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독립을 또 얘기하겠어. 그지? 배반하고 같으면 다른 거예요. 네, 분류가 달라요. 배반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거고, 독립과 정속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독립과 배반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아예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분선이 좀 다른 애들이야. 그럼 독립은 도대체 뭔데요? 자, 독립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니까 저거 맞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잖아. A와 B는 따로 단독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게 아니야. 잘 들어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자, 이런 거죠. 선생님이 전에 확률 단원 시작하면서 도박사의 오류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독백장에 가면 안 되지만 이 동전 앞뒷면 이렇게 튀기는 걸 하고 있어. 그지? 근데 앞이 나오고 두 번째도 앞이 나오고 세 번째도 앞면 나오고 네 번째도 앞면 나오고 다섯 번째까지 앞면이 나온 거야.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니? 그지? 앞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너네 여섯 번째 앞면이 나올 것 같아? 뒷면이 나올 것 같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럴 수 있어? 앞 아니면 뒤 내 튕기면 나와야지. 서 있는 건 없다고. 더 안 할 것 같았어. 아, 더 안 한다. 해. 강제로 좀 시켰어. 자, 앞이 나올 것 같아? 뒤가 나올 것 같아? 잘 정확하게 나와.
그냥 자기 생각. 그러니까 너네 보고 걸으라고 할 거야. 자, 돈을 걸어.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사행성 조절. 자, 앞에 나온다에 한 표를 줄 거야? 아니면 뒤가 나온다에 한 표를 줄 거야? 이 각자 다 선택할 수 있어. 뭐 할 거야? 뒤에가 뒤에 거. 왜? 기분 기분이 어떤 기분인데? 이제 나와야지. 그치, 이제 앞면이 5번이 나왔으니까 뒷면 나올 때 됐다라고 생각하는 뒷면의 의견이 있었고요. 저 혹시 앞면, 나 앞면 나올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없어요? 여긴 다 뒷면이에요? 뒷면에만 봐요. 시중이는 왜 앞면이 나올 것 같아요? 앞면은 나와야 어. 깔끔하게. 앞면이 나와야 깔끔하네. 되게 웃기다. 앞면 5번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앞면 나와서 깔끔하게 6번 연속 앞면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런데 6번째 동전을 팅 던질 때 동전이 그런 애달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내가 앞면 5번 나왔으니까 그래 이번에 뒷면 하면서 뒤집어주자? 아니면 동전이 오늘 신기로 한번 세워본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더 앞면이 나오자 이렇게 하고서 앞면으로 가나? 사실 그렇진 않은 거지, 그지? 이건 뭐야? 사람의 그냥 심리가 더 포함이 되면서 본질을 흐리게 보게 되는 상황이야. 오류가 생기면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예요? 동전은요 그냥 그때마다 평 해가지고 아바님의 뒤가 나온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전판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일부러 앞면을 피하고 싶어, 아니면 뒷면이 나오고 싶어, 앞면이 뭐 나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동전은.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가서 더 판돈을 키워, 줄여, 여기는 뭐 안 되겠다, 되겠다, 이걸 하고 있는 그게 도박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매번은 똑같은 확률로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독립이라는 거예요. 앞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사건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옆에 있는 다른 사건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독립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원래 이렇게 썼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부 확률 사용했지, 그치? 네. 근데 얘가 뭐하고 그냥 똑같은 거냐면 원래는 영향을 받아서 B 사건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결과가 그냥 이거랑 똑같아져 버려. 이게 독립이야. A와 B는 독립이야. 조건부 확률을 구했을 때 그냥 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오기는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독립을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하냐면 여기로 가요. 자, 우리 요거 조건부 확률 계산 한번 해볼까? 밑에 누가 들어오지? A의 확률이고 위에 뭐가 들어오지? A도 B. 요게 들어오는 거지, 곱사건이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냐면 얘를 뭘로 풀어버려?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 사실 생긴 건 얘가 더 곱셈정리 같이 생겼어, 그치? 그거 아니야? 얘 뭐예요? 이것을 만족하였을 때 우리는 A와 B 사건이 독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뭘로 확인할 거야? 이걸로 확인할 겁니다. 독립은요 얘로 확인해요. 자, 우리 자꾸 헷갈리는 거 배반 잠깐 나오라고 하면 우리 배반은 뭘로 확인했어요? 뭘로 확인했지? 얘의 확률이 뭐여야 돼? 0인 거. 요걸로 확인했죠? 네, 요게 나오는지 확인한 거고, 독립에서는요 곱사건을 정말로 그야말로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을 각각 곱한 걸로 구할 수 있으면 독립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런다고? 원래 A 사건에 영향을 받으면 얘가 이 값이 안 나오지,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깔아놔도 그냥 B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도 쓸 수 있어요. 사실 꼭 이렇게가 아니야. 꼭 영향을 제가 받고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것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
말로 풀어볼까? 얘는 뭐가 먼저 일어났을 때? B가 먼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치? B에서 A의 영향을 사실은 주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독립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PA. 얘 누구랑 똑같아야 돼? A의 확률과 똑같은 거죠. 왜? B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야. 그러니까 앞에 동전이 5번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나는 2번 그냥 내 동전이 아빠님의 쥐가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립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걸 굳이 또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얘는 이거죠. 뭐야? 이렇게 희한하게 쓰고 있어. 요거죠? 얘가 그럼 누구랑 똑같은 거야 지금? PA랑 똑같아서 결국엔 이거 곱하면 얘랑 똑같은 별식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B와 A가 독립이죠. 뭐 이런 교환법칙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뤄본 단어는 독립이었어. 그 다음에 다뤄볼 단어는 뭐냐면 종속이에요. 종속은 뭐냐면 얘들아 독립이 아닌 거야. 알겠지? 그냥 그렇게 정의해요. 독립이 아닌 거. 다시 말하면 이게 등호로 연결이 안 돼. 달라. 계산을 해보니까 곱사건의 확률 계산해보고 각각 계산해서 곱해봤는데 두 개가 같지가 않아. 그럼 종속이야. 같아. 그럼 독립이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걸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되게 당연한 말이야. 봐봐. 아까 A에 관계없이 B사건의 확률은 그냥 B사건인 거지, 그치? A가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지금 B사건이야. 이해가? A가 일어나든 A가 안 일어나든. 알겠지?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가 싶으면 A하고 B가 얘네 둘이 지금 독립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면 세트 메뉴처럼 따라다녀요. 되게 당연한 말이야. 아까 A 사건이 뭐 일어나든 말든 저쪽에서는 A가 먼저 나왔으니까 얘 그냥 이쪽에서 보면 B 사건하고 A 사건하고 독립이면 B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A는 A인 거지, 그치?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봐봐. B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 A가 일어나지 않든 하고 B가 일어나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얘도 독립이야. 그러니까 얘가 독립이라 그러면 세트맨처럼 따라와. 그럼 심지어 선생님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따지면 A의 여집합 여사건은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독립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가 독립이면 이게 네 가지가 세트 메뉴처럼 다들 끼리끼리 독립이에요. 이해 가요? 얘네들 독립, 얘네들 독립, 독립, 독립 이렇게 됩니다. 왜?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A와 B가 독립이야? 그러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면 이 뒤에 거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게 뭐 독립이야? 라고 알려주면 원상태로 돌려서 A와 B도 독립이야 이런 거를 얘기하게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나중에 오늘 한 페이지 풀어보면 그쪽에서 문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 그러면 독립 세트 쟤네들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다 독립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거 중에서 저기 체크 표시를 마침 또 저기다가 해놨네요. 쟤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면 아까 뭐였어? 얘들아 뭘로 확인한다고? A 집합 A하고 교집합. 얘를 뭘로 구할 수 있어? B A 곱하기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독립이 상권이지. 자, 우리가 A, B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 A의 여사건이랑 B도 독립이야? 이걸 확인하고 싶어. 저기 세 번째 있었던 거. 그지? 요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똑같아. 요 위에 넣는 거. 얘가 이렇게 된 거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치?
이거를 확인을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변을 갖고 와. 어떤 거야? P의 A의 여사건 더하기 P의 B 얘를 가지고 와. 그리고 정리를 해서 요 앞에 거 같은 얘기를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이걸 갖고 올 건데 그럼 보세요. 우리 A의 여사건은요.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A를 1에서 빼는 걸로 구할 수 있죠. 여사건의 확률 얘죠. 거기에 지금 누가 곱해진 거예요? B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PB가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우변에서 쭉 오른쪽으로 좀 계속 갈게 그냥.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저기다가 분배해서 곱하면 P, B, 마이너스 P, A, P, B 요렇게 지금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보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얘는 처음에 A와 B는 독립인 상태로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보시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확률 곱해놓은 게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얘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곱사건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지 얘들아. 네.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게 선생님 확률하다가 갑자기 혼자 집합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같은 선상으로 그냥 보고 쓰시면 돼요. 어떤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집합을 빼면 이게 뭐가 나와 얘들아? 벤다이어그램을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B집합에서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빠졌지. 그럼 이게 뭐가 남아? 순수 B가 남는 거지. 네. 그치? 순수 B가 남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 순수 B를 나타내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되지. 이게 뭐야 얘들아? 차집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네. 이거 돼 안 돼? 같은 말이야 안 같은 말이야? 볼래? B에서 A의 여집합하고 교집합하니까 이 부분만 색칠되는 거 맞잖아. 순수 B만. 네. 이거 집합 그래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썼지.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선생님이 앞뒤에 순서 바꾼다고 큰일 나지 않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교집합은. 네. 이게 뭐야? 아까 우리 우변에서 시작했는데 도착이 좌변으로 도착했지? 네. 오 이거 되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사실 거꾸로 가는 거는 더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좌변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써지니까 그게 이거랑 똑같고 그지? 이거를 묶으면 이렇게 써지고 그거를 또 바꾸면 이렇게 써지고 이 거꾸로 가요. 그냥 좌변에서 시작하면 우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증명한 거예요.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수학 발표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뭐 하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증명 안 했죠? 그거 증명하시면 돼요. 수식으로 놓고. 알겠지? 거기다 여기다 써놔, 얼굴에다. 나머지 독립인 거를 증명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처럼 좌변에서부터 우변까지 쭉 전개하면서 걔 독립인 거를 보여주시는 게 나중에 발표 거리가 됩니다. 그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독립에서 몇 가지 연산도 얘기하고 문제 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금방 끝나요. 독립 시간밖에 안 남는데 독립 시간은 더 빨리 끝나요. 거의 끝났어요. 정리해. 밥 먹으러 가게.